좀 잔소리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그 문제 풀 때는 프린트 푸세요. 필기 정리는 교재하시거나 패드하시는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가급적 필기 정리도 프린트보다는 교재나 패드 해가지고 그거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 풀이를 지금 패드에 놓고 푸는데 왜 이게 제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냐면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실전에 순간적으로 여러분 당황할 수가 있고, 이게 사실은 패드가 되게 뭐라 그럴까 약간 익숙해지면 되게 편하고 저한테 좋지만 실전에서는 그런 나의 익숙함을 따라오게끔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시험에 맞춰야지. 시험제 푸시고요. 두 번째, 이거 보여드린 이유인데, 그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습 활동이 예제고 유제고 그게 그대로 수능 문제고 내신 문제인데요. 자, 국어 교과서를 볼게요. 수학이 예제 유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딱 돼 있냐면 보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거. 구조와 중심 내용 파악해보자. 보여요? 문단별로 중심 내용 정리해봐라. 강문단을 머리 매진말 본문으로 구분해봐라. 보여요? 또 보세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잡고 위계로 분류해라. 보여요? 또 이 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 파악해라. 보여요? 이게 다 수능 문제야. 맞잖아. 그런데 어떻게 물어보고 있어요? 오지선다가 아니라 구조도 그리라고. 왜 수업 시간에 제가 구조도 그리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어는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던 거. 그럼 어떻게? 자,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풀었던 거죠. 이거예요. 교과서에서 하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지문이 되게 쉬우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푸셨거든요. 괜찮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수능 문제 1페이지 풀 때 이렇게 푸는 사람 많아요. 맞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30번 문제도 이렇게 풉니까, 누가? 눈으로 보고? 절대 못 풀어요. 그건 전국 수석하는 놈들도 그렇게 못 풀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쉬운 문제로 자세를 잡는 거예요. 왜? 어려운 문제 가면 또 얻어 터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확히 구조 잡는 연습을 하세요. 푼다 보다는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자세를 잡는 데에 초점을 두고 가주세요. 그럼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이 되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지금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잘 푸셔가지고 난이도는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긴 하고, 두 번째, 하지만 제가 잔소리 하나 하고 싶은 거는 배운 내용 그대로 구조도 그리고 필기 정리하시고 좀 배운 내용을 써먹으라는 거. 답 내는데 급급하지 말고 자세 정확하게 잡으시라는 거. 왜? 그래야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풀려요. 사실은 말이 되는 문제였던 건데 기존 방법으로 말이 안 됐을 뿐인. 자, 이 지문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락은 항상 주제 세팅이 되는 단락이라고 말씀드렸고, 습관적으로 잡으세요, 여러분. 더더욱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 상황은 원인이 존재하고 생각을 한다. 자, 그럼 보세요. 사람들은 이라고 나오게 되면 이건 통념이겠죠. 통념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겠고 통념을 옹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그냥 도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 두 번이나 얘기했으면 주제인 거죠. 원인과 결과야. 원인과 결과.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필연성. 배우셨죠, 저한테. 필연성이라는 개념어. 자, 필연성과 대립관계에 있는 개념어가 뭐라 그랬어요? 복습하셨어야 돼요. 필연성과 개연성. 그래서 필연성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100% 되는 거고요. 개연성은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100% 확정이냐 아니면 가능성이냐). 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다뤄볼게요. 자,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된다. 무슨 얘기지?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첫 번째, 그러니까 C는 cause,
스몰 a로 a라는 사례를 쓴 거예요.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 C cause 스몰 b를 써서 b의 원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별적인 사례들을 총합해서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결과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A도 그래 B도 그래 점점점 나머지 다 그래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야 라고 일반적 결과를 도출하겠다. 자, 되게 의도다분하게 도입을 한 거거든. 이런 사고방식을 뭐라고 하죠? 역시 개념어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뭐라고 하지? 연역과 귀납입니다. 방금은 귀납법이죠. 귀납법이 뭐예요?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끌어내는 거. 사례들에서 어떤 결론? 일반화된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A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렸다. B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렸다. 점점점 모두 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렸다. 라고 일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귀납적인 사고방식은 100% 필연적일 수는 없죠. 발레 안 하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할 것 같다 보나마나. 뭘까요? 계속해서. 이때 개별적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고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 인과라고 한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왔다. 즉 정리하자면 사례에서 원리를 끄집어냈고 이게 필연적이라고 믿었던 것이 통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락은 이런 통념을 제시한 거야 지금 주제로서. 그러면 통념 제시에서 통념을 반박할 수도 있겠고 통념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이단락 그런 데를 보니까 역시 통념 반박이겠죠 아마. 그래서 필연적이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 개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잡힌 거죠. 이런 귀납적 사고를 필연적이라고 봤던 사람들이 있고 개연적으로 봤던 사람이 있는 거죠. 보면 알겠지만 수능은 이거 물어보는 거라는 거야. 필연성과 개연성, 귀납과 연역에서 귀납적 사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귀납적 사고로 100% 맞아라고 했던 건데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해주고 있죠. 총론 반박. 통념 비판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달락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으로 봐야 된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진술의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 원인이 아니라 확률을 높인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요즘은 100%가 아니야. 확률 개념으로 봐야 돼. 정답 확률이 높아. 확률이라는 키워드 역시 보이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뭐다? 필연적이 아니라 확률이다. 즉 개연성이다요. 필연적이지 않다. 개연적이다. A와 B가 특정한 변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반박 근거 같아요.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 관계에 놓였다. 이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 받았지만 병에 안 걸린 경우나 발레죠.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은 병의 원인은 실제로 다른 경우 역시 발레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개별자 수준의 인과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된다. 바꿔 얘기하면은 너희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걔는 개연적이야. 이유는 이런 발레 때문이야 라고 반박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줄글로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 수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습관을 길러버리면 그건 절대로 수능에서 고득점이 안 돼요. 공부한다는 느낌은 들 거예요. 왜? 한 문장 한 문장 단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실전에서 절대로 모든 문장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수능은 그래요. 그냥 수업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 자기가 했던 방법을 강화할 뿐이지 익숙한 방법으로 익숙하게 공부해봐야 결국 익숙한 등급만 나올 뿐이에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요즘 수능은 더더욱 어떻게 처리하라고 한 거냐 이렇게 처리하라고 이렇게 구조 정보 구조 처리하라고 낸 거예요. 그럼 어떤 글이냐
통념 비판이 그러죠. 통념은 귀납을 필연성으로 생각을 했었다. 아니다. 이단락 귀납은 개연적이다. 야, 반박 근거 대봐. 발례 1번, 2번. 됐죠. 즉 A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병이 안 걸렸어? 그럼 필연적이지 않네 라는 발례 근거 첫 번째. A가 스트레스 받았고 병에 걸리게 됐지만은 병이 다른 것 때문에 걸린 거야.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야.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야? 발례 두 번째죠. 그래. 봐봐. 구조를 자꾸 다시 보니까 또 이해가 더 쉬워지잖아. 이유는 구조에 의해서 정보의 역할이 명확해지면서 얘가 누구지가 정체가 명확해지면서 아,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구조를 잡으셔야 군더더기가 빠지면서 핵심 정보들만 보이니까 정보 처리 피로도도 줄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아, 사람들은 귀납을 필연성으로 봤으나 이달라 귀납은 개연적이구나. 야, 근거 있어? 있어. 첫 번째. 병의 첫 번째. A가 스트레스를 받고 A가 스트레스 받고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 그럼 진짜로 직접적으로 원인이 아니구나. 두 번째. A가 스트레스 받기도 했고 병에도 걸렸지만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 그런 발례의 근거로서 두 가지 반박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3단락. 이처럼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죠.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다. 바꿔 얘기하면 독립적이라는 말은 뭐라고? 개연적이다.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즉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있고요. 집단 수준의 인과가 있는데 둘은 뭔가 특이성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줘봐. 자, 그럼 봐봐. 지금까지 이 단락에서 통념 비판을 했으면은 대안이 있어야죠. 대안 제시인 것 같다. 볼게요. 그러니까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그 요인이 우연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견될 수도 있다. 자, 무슨 얘기야? 스트레스로 특정 지을 게 아니라 다른 요인도 더 살펴보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즉 대안 제시를 해준 거예요. 여기는. 자, 그럼 4단락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이에 대해서 개별자 수준의 인간과 집단 수준의 인간과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럼 봐봐. 연관? 필연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힘들었지만은 이에 대해라는 것을 보면 두 개가 대립인 거고 여기는 그럼 뭐겠어요? 필연성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얘네는 뭐 하고 있는가? 재반박한 거라고요. 됐니? 이런 글의 구조였다. 결국엔 무슨 글이라고? 논박하는 논증 구조의 글이에요. 그래서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필기하시고 구조도 그리는데 3분 딱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3단락 필기 못한 학생 필기하시고요. 이것도 쓰면 시간이 체크가 안 되겠구나. 잠깐 끊었다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2분 10초? 근데 제가 뭐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칠판 했으면 시간이 훨씬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정보량, 한 500단어가 조금 안 되는 정보량인데 이거 구조도 그리는데 길어야 여러분 2분 이내예요. 진짜로. 보통 1분 연습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 문제풀이를 풀 줄 아는 학생들은 1, 2분이면 풀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은 5분, 6분 걸리잖아요. 그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배워 선생님 7분 걸려요. 전 근데 평소에 풀면 3분 걸리는데 3분으로 풀면 안 되나요? 거기서 멈추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연습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자,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쪽 처리는 제가 논박 구조에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통념이 존재하고요. 통념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반박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반박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정리하면 결국에는 귀납을 1번 1단락과 4단락은요. 필연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3단락과 4단락은 개연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단락과 4단락의 필연적이라는 단어랑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4단락의 첫 줄, 연관된다. 기억에 있는 밑줄, 연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쓰인 거예요. 또 개연적이라는 단어는요, 3단락에서 특히 뭐라고 쓰였냐? 독립적이다라고 쓰인 거예요. 이거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누가 독립적을 개연성과 엮고 누가 연관을 필연성과 엮을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잠깐 20초 정도 잡아주시고 필기하시고 사진 찍어주시고 저한테 넘어오세요. 오셨죠? 볼게요. 그러니까 1단락은 필연성 얘기예요. 귀납에 대해서. 그리고 4단락도 필연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2단락부터 개연성이 나오는데 개연적이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처럼이라고 요약 순접을 해놓은 거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는 독립적이다, 개연성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갔어요? 이에 대해 역접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관된다는 말은 필연성이겠죠, 다시. 이해됐어? 이게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줄글로만 읽어가지고는 죽어도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지금 그런 데 때문에 역적 구조가 잡혀있는 거 보여야 되는 거고, 응? 이처럼 때문에 순적 구조가 잡히는 게 보여야 되는 거고, 다시 이에 대해 때문에 다시 역적 구조가 잡히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큰 흐름은 이렇게 잡혔어야 된다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4단락은 필연성이다, 연관된다 기억해서 3, 4단락은 개연성이다, 3단락은 독립적이다. 3, 4단락이 아니라 2, 3단락은 개연적이다, 2단락에서는 개연성, 3단락에서는 독립적. 1단락에서는 필연적, 4단락에서는 연관된다. 이런 키워드로 썼다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묻는지가 되게 명확해져, 답도 명확히 나오는데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핏하지 않게 정보 처리를 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지니까 자꾸 헤매고 실수도 늘 수 있는 거죠. 저한테 오실까요? 보겠습니다. 아까도 봤죠? 그림하고 똑같잖아, 지금. 봐요. 전개 방식, 서술 방식. 묻잖아, 바로. 당연히 주제 전개 방식 묻고 있는 문제가 처음에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교과서 유형이에요. 주제랑 전개 방식 묻고 있는 거고, 전개 방식은 제가 구조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역시나 내용보다는 구조로 다 들어왔잖아요.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다 구조잖아요. 구조 키워드잖아. 그럼 봐봐.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다는 뭐예요? 변증법 쓰겠다는 거야. 절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걸로 나가는 게 바로 변증절충. 변증절충 없고요. 2번 선지. 변증절충인데 변증절충 없다니까. 3번 선지. 장단점 없어요. 4번 선지 정답이네. 맞죠? 선생님, 일반인의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건 2, 3단락만 들어온 일부 소재잖아요. 너무 세부적이라고요.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고요. 이해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불안하면 예시 정도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예시 있었다니까 아까. 예를 들어 1단락에도 가령이 있고 2단락에도 가령이 있고 더 이상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끝났지. 이 느낌이야. 약간 설계도를 알고 푸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방탈출 카페를 갔어. 이미 설계도를 알아.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근데 모르니까 존나 헤매는 거야. 똑같아. 저는 그냥 설계도 안 보고 알아서 할게요. 하세요. 방탈출 카페에서는. 그게 재밌지. 수능에서 굳이 마음대로.
넘어갑니다. 41번. 윗글을 통해할 수 있는 것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주제 구조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1번 문제가 구조로 지금 풀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제로 풀릴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볼게요.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 항상이라는 키워드를 바꿨으면 뭐야? 필연성이다. 일부 내용만 얘기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발췌되게 해버리면 선생님 1단락보니까 있는데 이러고 났다니까. 2단락보니까 없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그냥 뭐야 이거는? 필연성 얘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필연성 얘기가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1단락에 따르면 이게 통념이었다는 거잖아요. 3번 선지. 개별자 수준의 인간의 집단 수준 인간을 일반화한 것이다. 그래. 사례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잠깐만.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한 거네. 개별자 수준의 인간은, 주어는 집단 수준의 인과를 통해서 나왔다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했죠. 뒤집어져야 되는 거 뒤집어져야 돼. 됐죠? 다 보이죠? 주제 구조 잡으니까. 4번 선지. 집단 수준의 인간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개연성을 주장하는, 얘는 지금 1,4단락의 주장이고 얘는 지금 2, 3단락의 주장이라니까요. 됐죠? 그럼 정답은 왜 5번이 되는 거냐? 집단 수준의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연성이 맞다고 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 독립적이라고 했잖아. 끝. 오세요. 신기하죠? 이거 묻고 있잖아요. 당연히 얘도 물은 거겠지.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얘도 되는 거니까. 핵심 키워드 4개였어요. 개연성, 독립적, 필연성, 연관.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개연성은 여기서 뭐라고 쓰인 거야? 독립. 요거 찾은 거라니까 결국에는. 보이시죠?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4분 컷이에요. 4분 컷. 지문 뚫는데 2분, 구조도 그리는데 1분, 문제 푸는데 1분, 4분 컷. 맞잖아.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맞잖아. 맞네. 대비되는 두 관점. 필연성이냐 개연성이냐. 사실 끝. 얘는 5분 끝. 이거 푸는데 뭐 15초, 20초면 됐지. 한 40초면 됐지. 뭐 4분이에요. 거의 뭐 이제. 21번 볼게요. 자, 봐봐. 가로부터 나를 끄집어 내겠대요. 보세요.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자, 인과를 잡아놨네요. 자, 0이라는 애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철순에는, 자,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물을 제때 주지 않아서 지금 C1이라고 C2라고 이렇게 C2가 없어서 열매가 잘 안 열렸대요. 자, 우리 집도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C3 때문에 열리지 않았대요. 야,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좋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 수확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A가 들어가 있고, 그러므로 여전히 필연적이다. 여전히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글의 구조를 봐봐. 야, 필연적이야. 개연적이야. 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병이 안 걸린 경우나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걸렸으나 다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다른 원인을 더 찾아야 돼. 아니야. 여전히 필연적이야. 4단락 주제를 잡으라는 얘기구나. 4단락 사고방식을 잡으라는 거구나. 이해됐어요? 그럼 봐. 1번 선지. 다시 한번 잘 들어요. 무슨 얘기야? 즉 씨앗과 좋은 씨앗과 좋은 열매는 여전히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맞죠? 잘 봐. 좋은 씨앗과 좋은 열매는 여전히 필연적이라고요. 찾아봐. 1번. 좋은 씨앗이 있어야 좋은 열매 열린다니까 좋은 씨앗이 아니란 얘기는 왜 하는 거죠? 아니, 좋은 씨앗이 있으면 좋은 열매 열린다니까 왜 얻지 못한 게 필연적이냐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아니, 필연적이어야 되니까 왜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여러분 필연성이 아니지. 정답은 4번이네요. 야, 조용히 하고, 여전히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필연적인 이유야. 끝. 됐죠? 이 느낌이야. 이 느낌.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풀면은 굉장히 어렵죠. 왜? 내용 일치로만 풀고 있으니까 뭔가 매칭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수능에서 뭘 묻는다는 것을, 이런 걸 묻는다는 것을, 이런 걸 묻는다는 것을. 그러면 이런 개념을 기반으로 주제 구조 잡아놨더니 결국 뭐야? 1단락, 4단락은 필연성이에요. 연관돼요. 즉 사례들에서 결과 튀어나오는 거 필연적이에요. 아니에요. 사례들에서 결과 튀어나오는 것들 필연적이지 않아요. C라는 원인에서 E가 나오는 거 우리는 필연적이지만 우리는 C라는 원인에서 E라는 원인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들이 추가가 돼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고려하셔야죠 라고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핵심은 필연성이다, 연관돼 있다 같은 말, 개연성이다, 독립적이다 같은 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40번 5번 선지 왜 정답이 되는 거다? 오씨,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오씨. 개연성이다, 독립적이다. 두 번째. 서로 개연성이나 필연성이나 치고받고 있죠? 예시 있죠? 정답 4번 끝. 얼마나 깔끔해. 마지막도 볼까요? 자, 봐. 좋은 씨앗, 좋은 열매 돼. 근데 얘는 됐지만 안 되는 애들이 수두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 좋은 열매. 왜? 필연적이야. 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닥치고 필연적이래요. 닥치고 필연적인 거 4번. 다른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닥치고 필연적이야. 끝. 핵심 내용에 잡혀 있어요. 핵심 내용이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잡혀 있어야 보이는 거지. 그걸 확신을 못 갖고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도 피로도도 정확도도.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